챕터 1 대기오염 방지 제1절 대기오염. 우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서 시험 문제에 한 번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이산화탄소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다. 이게 제가 2002년도부터의 기출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1회. 네. 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그냥 아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 좀 나오는데요. 자, 입자상 물질과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을 이제 구별하고 각각의 물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입자상 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먼지, 매연, 검댕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네들을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기본 정의에 해당하는 물질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꼭 숙지하셔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스상 물질인데, 가스상 물질은 입자를 띠지 않는 가스 성분의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발생원을 중심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암모니아의 특징.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정의니까. 근데 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만 제가 마킹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혈중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에 비해서 200배 강하다. 이게 200배보다 더 강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200배 강하다라고 암기를 꼭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불완전 연소 때 발생한다 하면 되고요. 염화수소는 뭐 산성이 강하다 그 정도. 네. 자, 염소는 황록색, 녹황색의 기체 그리고 이제 독성과 부식성이 좀 강하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아황산가스는 물과 반응해서 황산을 만든다. 네, 그리고 이제 이산화질소를 우리가 산화질소라고 하는데 자극성이 있는 젓갈색의 기체라고 한다. 그리고 이氧화탄소는 여기에 보면 이제 다른 것보다 좀 옆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진레이온이라는 그 회사에서 일어났던 그 환경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주범 오염 물질이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돈이 많이 나와요. 라돈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유일한 그 방사성 물질이에요. 네, 이제 뭐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 뭐 다 좋은데 얘가 방사성 오염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 말고는 방사성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방사성 물질은 라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꼭 숙지를 해두시고요. 이제 오존은 가죽 고무 제품을 각질화한다. 뭐 이 정도. 그리고 결합한 2차 오염물질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 이거 그냥 외우세요. 자, 유리탄소 응결하면 이걸 우리는 검댕이라고 합니다. 네,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우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유리탄소 응결하면 검댕입니다. 답은 2번. 2번 물리적 상태가 다른 것은 이거는 가스냐 입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먼지, 매연, 검댕 다 입자고요. 황산화물은 가스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대기오염물질 무엇이냐. 가죽이나 고무 제품을 각질화시킨다. 이거 하나면 끝나요. 네, 오존이에요. 다른 거 읽어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가 암기하는 것을 다 우리가 하기보다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필히 숙지를 해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답은 1번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불완전 연소할 때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이게 무색, 무미, 무치다, 또는 공기보다 가볍다, 그리고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200배 더 세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불완전 연소.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산화탄소의 특성, CO, 무색, 무치의 기체고, 연료 중에 탄소의 불완전 연소에 발생하고, 결합력이 몇 배 강하다고 그랬죠? 200배, 4번. 요게 CO2로 산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얘도 되게 안정적이고 얘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물질로 굳이 산화되거나 환원될 필요성을 스스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6번. 식물에 미치는 영향, 급성이거나 만성. 잎사귀에 백화현상 주는 거는 이건 그냥 외우세요. 아황산 같습니다. 네. 이걸 이제 이산화 황이라고도 하죠. 네. 같은 이름은 이제 이름은 다른데 같은 화학식을 나타내죠. 얘도 그냥 암기하십시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백화현상은 아황산가스다. 답은 1번이고요. 7번. 다음은 어떤 오염물질에 관한 설명인가? 젓갈색의 자극성. 얘는 질소화합물입니다. 2번. 네, 젓갈색의 자극성은 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네, 이게 일산화탄소보다 훨씬 세요. 얘가. 네, 결합력이. 답은 2번입니다. 8번. 자연 방사능 물질, 라돈 말고 없다고 그랬죠. 다른 거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이 부분은 그 대기환경보존법 신규칙에 의한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의 종류와 그리고 각각 해당하는 질병들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질병을 표시를 한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암기를 해두시고, 네, 이게 외우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10년간 자주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그냥 암기를 하시면 좀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물질 중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브로민 화합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해당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위에서 명시된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2번 같은 문제죠. 그래서 그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3번처럼 질병에 연계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혈 기능을 방해하는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은 벤젠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뮴하고 성면은 발암성 물질이고 셀레늄은 유독성 물질이라고 해요.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런던형 스모그와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 이 파트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스모그는 다 아시겠지만 스모크와 포그의 합성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스모그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대표적으로 런던형 스모그하고 그리고 LA형 스모그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특징이 유발물질부터 시작해서 다 다르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런던형 스모그는 주로 이제 황화물에 기인을 합니다. 여기엔 지금 이제 황화물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 해 뜨기 전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복사형 역전 형태. 역전층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복사형 역전 형태를 띠고 여기 이제 발생 조건을 제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요거를 암기를 해주세요. 역전층이라는 것이 원래는
지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차가워야 무거운 공기가 이제 여기가 이게 지면이면 네, 바닥에 원래 이제 더운 공기가 있고 위에 찬 공기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대류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특정한 조건 때문에 이 대기 상태의 온도가 좀 덥고 아래가 찬 공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역전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반사성 역전, 복사 역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이제 런던형 스모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는 이제 유발 물질이 이제 황이 아니라 질소입니다. 질소. 네, NO나 NO2. 네, 이 두 가지로 기인하는 그런 스모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생 조건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런던형 스모그는 이제 방사형 복사 역전, LA형 스모그는 침강성 역전 형태. 얘는 이제 고기압일 때 주로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징을 숙지를 해두시고요. 아래 역전층의 종류와 특징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침강형 역전층, 방사형 복사 역전 요 두 개는 했죠. 네, 요게 이제 LA형, 요게 이제 런던형. 그리고 이류 역전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공기랑 이쪽 공기는 만날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바람이 불어서 이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쪽 공기보다 여기가 이렇게 더 찬 거예요. 그래서 찬 공기를 갑자기 만났을 때 이류 역전이라고 하고, 전선 역전은 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만납니다. 바람이 양쪽으로 불어서. 그래서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전선 역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역전층의 네 가지 종류는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런던형 스모그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침 일찍 발생을 하고 겨울, 복사형 역전, 뭐 나머지는 다 맞죠. 네, 산화가 주된 화학 반응이 아니라 네, 요것은 이제 LA형 스모그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2번 광화학 스모그의 일반적인 발생 조건. 우리가 광화학 스모그라고 하면 LA형 스모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응성 탄화수소의 농도가 크다. 이거 맞죠? 네. 그래서 탄화수소라고 하면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형태의 어떤 그 물질들이 자동차 배기가스로도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즉 광화학 스모그는 이제 질소 산화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자동차예요. 자동차와 자동차 배기가스 하고 이 배기가스 성분을 깨부숴 줄 수 있는 자외선, 이 두 가지가 강할 때 광화학 스모그의 발생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은 해당 내용과 맞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강하다. 얘도 맞죠.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건 대기오염 물질의 어떤 확산에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안정하면 할수록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오염물질이 널리 퍼지겠죠. 그래서 광화학 스모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희석이 되니까 이거는 발생 조건과는 반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포함된 답은 1번입니다. 3번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 발생 조건. 석유계, 고온, 광화학적 반응 맞죠? 그리고 방사성 역전 형태는 이건 런던입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스모그의 차이점을 비교한 항목.
계속 이제 같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스모그 형태에 따른 특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형 스모그는 추울 때 발생하고, 네, 이게 이제 0에서 5도씨 사이, 겨울철, 새벽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LA형 스모그는 이게 이제 24에서 32도씨. 왜냐하면 자외선의 농도가 높아야 돼요. 네, UV가 그 광학 스모그를 유발시키는 레디컬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뜨거운 낮이 아니면 이게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틀리죠. 답은 3번입니다. 이 대기오염 측정, 핵심 이론 01 측정 방법의 결정. 대기 환경의 측정 분야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정된 배출원의 측정 분야와 또 이동 오염원 배출 분야가 있는데, 주로 고정 배출원 측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염원은 이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점오염원, 이동오염원, 면오염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자연적 오염원은 화산 폭발이나 화재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의 채취는 이것이 입자상 물질이냐 가스상 물질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는 용량에 따라 고용량, 저용량 공기 포집법을 이용해서 채취를 하고요. 가스는 직접 채취하거나 용기로 포집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채취한다 정도로 이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새로 시험 범위에 지금 지정된 분야라 아직 기출문제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라 방법 중심으로 한번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 배출원 주로 이제 굴뚝 같은 경우죠. 네. 이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원의 측정은 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실로 이렇게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기기를 직접 측정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격 방법을 이용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정도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배출가스 중에 오염물질 측정 방법은 무기물질, 금속, 금속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항목 네 가지로 항목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목적과 고려사항 두 가지를 고려해서 채취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제 문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대기 오염원 가운데 자연적 오염원인 것은 화산이나 화재 이 두 가지가 자연적 오염원이라고 했죠. 네, 답은 1번이에요. 이거는 관연도에 한번 추진이 되긴 됐었습니다. 핵심 이론 03 필수 기본 용어. 이게 대기오염 공정시험법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리인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기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문제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우선 방울수라고 하면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부피가 1mm가 되는 것을 방울수라고 하고요. 정확히 단다라는 것은 0.1mg까지 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에 이제 미리그램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그램 단위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0.1mg을 그램으로 하려면 1000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0.0이 3개 더 붙으면 됩니다. 0.0001 네, 그램까지 다는 것을 뜻한다. 두 가지 다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이걸 강열한다라고도 하는데, 네, 이것은 건조를 많이 해서 건조 전과 후의 무게 차이가 네, 그램당 0.3mg 이하일 때를 뜻한다고 하고요. 감압 진공은 이 수은주 15mm 이하를 말하고요. 용해도는 용매 100g당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여기서 용질이 있고
용매가 있고 용액이 있습니다. 자, 설탕물을 예를 들면 용질은 설탕이에요. 용매는 물입니다. 용액은 설탕물이 되겠죠. 이게 고체와 액체를 섞었을 땐 이렇게 되고, 액체와 액체를 섞었을 땐 양이 적은 것이 용질이고요. 양이 많은 것이 용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소주를 예로 들어볼게요. 술을 예로 들면 용질은 알코올, 용매는 물, 용액은 이제 소주 원액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M10은 이게 파티큘레이트 매터거든요. 그래서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입자. 이게 PM2.5도 있습니다. 이건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입자. 이걸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먼지의 크기에 따라 저렇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용기를 구분할 때 총 4가지,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차광 용기, 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암기를 하시는 게 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뭐냐면, 자, 기밀 용기니까 공기, 그래서 공기 유입 방지는 기밀 용기고요. 밀봉이니까 이제 미생물 해서 이렇게 외웠고요. 차광은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잖아요. 빛을 차단한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 나머지 하나가 그냥 밀폐다, 그렇게 암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숙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감압도는 진공, 얘는 15mm 수은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정확히 단다. 아까 0.1mg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g으로 바꾸면 공이 3개가 더 붙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mg이 10의 마이너스 3승 g이 되겠죠. 그러면 공이 3개가 더 여기 붙어야 되니까 0.000 요게 3개죠. 네. 그래서 1g인 답이 4번이겠죠. 3번, 용기의 정의. 여기 보면 미생물이라는 말만 딱 보면 미생물이 밀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링겔만 차트. 이 차트는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 0도에서 5도까지로 나누어진 그런 하나의 차트, 농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경 기준은 2도 이하가 되어야 이게 안전하다, 그렇게 공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농도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예를 들면 굴뚝에서 빠져나가는 매연을 이렇게 막아놓고 하얀 어떤 그 링겔만 차트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한 후에 먼지가 너무 많으면 이런 색이 되겠고, 그리고 먼지가 적을수록 이게 색깔이 연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경 기준이 이제 2도 이하다. 그리고 이 링겔만 차트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 농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표이다. 그 정도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겔만 차트와 관련 있는 것은 매연 측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표준 그 대기 공정 시험 방법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요. 아연 환원 나프티레틸렌 디아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아시는 것도 좋겠지만 시험 문제에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묻는 문제 말고는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암기하셔서 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교형 공정시험 방법 중에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 분석, 녹스 분석하는 데 뭐가 쓰인다? 아연 환원 나프티레틸렌 다이아민법, 이거를 쓴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핵심 이론 공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이거는 이제
그 흡광 강도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 성분을 정량, 정성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런 다양한 파장에서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해서 오염물질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런 측정 방법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이게 어떤 방법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